자, 3월의 둘째 주, 3월 9일 토요일 서울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 예상이 이 설 이후로 조금 많이 좀 흔들린 느낌입니다. 제 자신이 봐도. 그러다 보니까 배당을 쫓아가는 그런 경주도 되고 막 이랬는데, 다시 그냥 초심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배당이나 인기도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마필이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과 전개 이거를 보고 배당마를 찾을 수 있는 경주냐 아니냐 아니면 그냥 인기마상에서 끝날 수 있는 경주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배팅의 메리트까지 감안을 했을 때 배팅이 가능한 경주냐 아니냐 이 점을 좀 많이 좀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암말 별정 A형 1200m 전체란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 출전하는 마필들은 글쎄요, 지금까지 뛰어온 모습에서 크게 이렇다 할 특징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고, 물론 데뷔전에 출전하는 마필도 있고, 아직 출전이 그렇게 좀 많지 않은, 신마들이 포진되어 있는 경주기는 한데, 글쎄요, 능력마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경주는 아닙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선 최외곽 게이트에 있는 이 11번마 한평장미, 이 마필이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가망이 좀 높고요. 이 뒤를 이어서 6번마 주링스카이나 7번마 오피스 퍼플, 8번마 마루스타, 이런 마필들이 이 11번마 한평장미를 따라잡기 위해서 초반에 상당히 좀 힘을 쓸 가망이 높은데 일단 이 마필들은 한평장미에 의해서 저는 다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경주고요. 뒤에 따라붙을 수 있는 이 2번마 플라잉 커맨드나 4번마 BK벨 그리고 9번마 한평파이터 등이 이제 막판 힘을 낼 마필이고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있는 이 1번마 원더풀 시킹이 최근에 좀 살아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가 좀 관전이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 외곽에 있는 11번마 한평장미는 막강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선두권에서 싸움을 하는 마필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마필이 강자 틈에서 좀 많이 싸웠던 그런 마필이고요. 그 마필들과도 싸움이 됐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11번마 한평장미 같은 경우에는 제 입장에서 보면 이 마필이 왜 아직도 육군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는 어쨌든 게이트에 불리함이 있기는 하지만 초반 스타트 능력이라든가 또 지금까지 쌓아왔던 근성을 생각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번 경주 전개를 이끌어 나갈 전개의 충마로 보여지고요. 입상권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신인 기수죠. 김성현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3.5kg의 감량 이점까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김성현 기수가 이 첫 승을 하기 위해서 초반부터 좀 강하게 말머리를 할 가망이 좀 높은 마필이고 스타트에서 특별한 실수만 없다면 저는 이번 경주는 11번마 한평장미가 상당히 좀 손쉬운 전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고요. 자, 2번마 플라잉 커맨드나 4번마 BK벨은 이제 직전 주에 이제 3착, 2착 이제 착승권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좀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 마필인데 그렇다고 이 마필들이 승군을 해서 5군에 갔을 때 경쟁력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좀 의문인 마필이긴 합니다. 다만 이 4번마 BK벨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투아너 핸드 서브의 자마기 때문에 혈통적 기대치도 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마필이고 약간의 좀 기복을 보이고는 있지만 좀 앞뒤가 다 되는 좀 전개의 이점이 있어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 정도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이번만 플라잉 커맨드는 육군의 약편성이라면 언제든 강자가 될 수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 근데 발전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 마필이고, 전체적으로 마필이 조금 왜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몸싸움에 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마필들은 초반에 좀 강하게 몰고 나가버려야 되죠.
어. 자, 1번마 원더풀 시킹은 이제 헤리카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기승수를 보여줄지 좀 궁금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앞보다는 뒤가 조금은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막판 한 발, 이럴 정도를 노릴 수 있다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번 경주가 좀 약간의 부진마, 그리고 기복마들의 경주에서 제가 이번 경주 강하게 보고 있는 마필은 이 5번마 디아나입니다. 자, 파워블레이드의 자마죠. 파워블레이드의 자마고 지금까지 두 번을 나왔습니다. 데뷔전에서 뭐 이렇다 할 모습 보여주지 못했고 2회전 경주에서는 외곽임에도 불구하고 앞선에 붙여봤지만 1400m 경주 거리를 버텨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4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공백기를 갖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조교 모습도 그렇고요. 이 주행 심사에서도 그냥 밀고 나오면서 어떤 추진 없이 그냥 앞선에 붙인 마필입니다. 직선주로 해서 채찍을 좀 갖다 대니까 채찍에 대한 반응도 좀 보였던 마필이고,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마필이 좀 14주의 공백 기간 동안에 좀 변화가 왔다라고 보여지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김태훈 기수가 이번 경주에 약편성이기 때문에 좀 앞에 붙일 가망이 높고요. 어느 정도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만 할 수 있다면 가장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물론 당일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인기몰이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복병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좀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저는 일단 뭐 11번마 한평장미 이 강력한 축마를 좀 믿는 경주이기 때문에 배팅을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1번마 한평장미, 5번마 디아나, 4번마 BK벨,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플라잉 커맨드,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언뜻 보기에는 이제 부진마 편성이라고 좀 보기는 해야 되는데 가능성을 좀 갖고 있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부진마 경주라고 보여주진 않고요. 특히나 이번 경주는 배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요.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경주입니다. 왜냐하면 압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일단 이번 경주에 이 6번마 네이비 크롬 이 마필은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는 마필입니다. 자, 4살짜리 안말입니다. 그런데 4점뿐이 안 뛴 마필이에요. 자, 이 마필이 2022년도인가 6월 달에 이제 데뷔를 한 마필이고요. 그리고 7월 달에 2회전을 치른 이후에 이제 장기 휴양에 들어간 마필입니다. 그래서 23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한 번쯤 출전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출조 취소가 되면서 3세 시절을 그냥 통으로 날린 마필입니다. 통으로 날려버리고 마지막 끝자락, 작년 마지막 날 경마에 출전을 했지만 공백이 너무 길었었죠. 그러니까 이제 선입권에서 어느 정도 걸음만 좀 재보고 말았던 그런 경주였는데, 그 다음 이제 1월달 정상 주기로 돌아온 경주에서 2착을 차지하면서 부활을 알렸습니다. 자, 이 네이비 크롬은요, 데뷔 당시에 데뷔전 인기 1위 마필이었습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이 마필은 좀 기본 능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라고 인정했던 마필이란 얘기죠. 그런데 4착, 그 다음 경주에는 3착을 하기는 했는데 그 당시에 뭐 슈어윈, 쾌양 이런 마필을 이겼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비 크롬이라는 마필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11마필 중에서 어떤 발전 기대치는 제일 컸었던 마필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4세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아낄 필요가 없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선의 이제 승부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마필이고, 이번 경주가 전체적으로 보면 강력하게 경주를 주도할 이 선행마가 없는 편성입니다. 이번 경주에 좀 앞선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이 이 3번마 초강불패나
4번마 테스타루비, 뭐 7번마 대원용마 이런 마필들이 좀 앞에 나갈 텐데 이 마필들보다 먼저 나갈 수 있는 마필이 6번마 네이비크롬이거든요. 과연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만약에 이현종 기수가 이 6번 게이트에 있는 네이비크롬을 가지고 초반에 강하게 승부를 해버리면 나머지 선행 마필들의 전개는 저는 어려워진다. 결국 저는 네이비크롬이 선행 내지는 앞선에서 이 앞선 진행을 하는 마필들을 모두 압박을 가할 것이다라는 전개로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러면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뭐가 있느냐? 일단 후보마는 이 5번마 컴플리트 파티와 8번마 이스트 퀄리티입니다. 자, 5번마 컴플리트 파티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경주에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 기본 능력은 가장 좋은 마필이다라고 보이는데 약간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될 듯 말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2회전 경주에 보시면은 막강 탄력도 갖고 있는 마필인데 발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가 어느 정도 되면 뒷심발을 못하고 있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다듬어지지 않은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카우보이 칼의 자마이고 활동적 기대치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경험만 쌓이게 되면 충분히 자기 몫은 해낼 수 있는 마필인데 다만 좀 불안 요소는 이 임기현 기수죠. 최근에 임기현 기수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지를 못하고 있고 몸싸움에도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좀 믿고 배팅하기가 조금 애매해졌습니다. 애매해졌기는 한데 저는 마필의 기본 능력은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8번마 이스트 퀄리티는 이제 데뷔전 졸전을 펼쳤는데 가능성은 좀 보였던 마필. 그러니까 가능성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28조 하만식 조교사 마방에서 두 마필을 좀 동반 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3번마 초강불패와 11번마 머제스틱 위너. 전개로 봐서는 솔직히 초강불패가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조교 모습이나 마필의 상태를 보면 11번마 머제스틱 위너가 훨씬 나아 보입니다. 솔직히 바닥권의 마필이고 스타트도 잘 안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강하게 보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좀 훈련을 통해서 좀 마필의 변화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는 마필이 11번마 머제스틱 위너로 보여지고요. 조교로 봤을 때 제일 좋아 보이는 말은 9번마 빅토리 실버. 역시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마필이지만 조교 모습을 보면 상위군 마필들과도 거의 대등한 걸음을 보이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조교를 시키고 있는데 이 테스타마타의 자마들이 대부분 좀 끈끈함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마필은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계속 뒤에서 그냥 걸음만 재본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어쨌든 경주의 흐름 자체가 빠르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장추열 기수가 이 빅토리 실버를 가지고 좀 앞에 붙일 가망도 있고 선입권 끄던저리 정도만 따라갈 수 있으면 막판 한 발을 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보고 있는 게 이 5번마 컴플리트 파티, 6번마 네이비 크롬, 8번마 이스트 퀄리티, 9번마 빅토리 실버, 11번마 머제스틱 위너 이렇게 다섯 마필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과연 현장에서 압축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 다섯 마필을 다 보면서 배팅을 한다? 물론 배당에 메리트가 있는 그런 경주라면 괜찮은데, 여기는 거의 6번마 네이비 크롬이, 인기 1, 2위를 다툴 마필이다 보니까, 배당의 메리트가 크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압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현장에서 압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번 편성에서 내가 배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좀 결정 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6번마 네이비 크롬, 5번마 컴플리트 파티, 9번마 빅토리 실버,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머제스틱 위너, 이 네 마필을 기본적으로 추천을 하고 당일 현장에서 놓고 빼고를 좀 정해야 될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9마필이 출전하는 조금은 조촐한 편성입니다. 출전 두수는 많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면 조금은 까다로운 편성입니다. 마필의 능력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를 않는 그런 마필들이 지금 포진을 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어렵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는데, 뭐 간단하게 보면 인기 1, 2위 마필인 7번마 명성축제나 9번마 하트케이의 동반 입상, 뭐 이게 이렇게 보이기는 한데, 전개에 의해서 그 구도가 깨질 가망도 저는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일단 이번 경주 이 3번마 국화보와 6번마 붉은 폭풍 이 두 마필이 선행을 가고요. 여기에 7번마 명성축제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8번마 성실영웅이 취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정도의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 이 7번 게이트에 있는 명성축제와 9번 게이트에 있는 하트케이가 같이 출전을 해서 2착, 3착을 나눠 가졌는데 착차는 거의 없었죠. 거의 동시에 들어왔던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번 경주에서 이 9번마 하트케이를 조금 약하게 보는 이유가, 물론 제가 좋아하는 뭐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건 장점이기는 한데, 이막필이 막판 근성이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 직전 경주는 어떻게 보면 전개가 상당히 잘 풀렸던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번마 하트케이에 대한 믿음이 솔직히 직전 경주만큼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3번마 국화보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시시원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더 믿음이 가는 마필이고, 계속해서 될 듯 말 듯 아쉬움만 남기고 있는 마필입니다. 항상 인기권의 마필이에요. 근데 다 그만큼만 뛰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결정력이 조금 부족하고 근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뭐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마필은 전개가 잘 나와야 됩니다. 자기만의 전개를 탈 수 있을 때 어느 정도 자기 실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어쨌든 승군 이후에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에는 강력한 선행만은 없는 경주입니다. 그럼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이 마필이 시시원 기수라면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고요. 자, 6번마 붉은 폭풍은 이번 경주가 승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대는 좀 강해졌는데, 어쨌든 한센의 자마답게 기본적인 순발력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1400m 경주 거리가 좀 길어졌기 때문에 순발력을 바탕으로 선행을 갔을 때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인데, 저는 이 마필은 막판 근성도 좀 갖고 있는 마필, 그러니까 뒷심도 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 전개를 한다면 저는 조금은 더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7번마 명성축제는 어쨌든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편성도 조금은 수월하게 만났기 때문에 인기 리마가 될 겁니다. 과연 1900승을 이 명성축제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좀 관점이 되긴 할 건데, 직전 경주 모습을 보시면요, 12번 게이트에서 외곽을 삥삥 돌았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못 들어오지 않느냐까지 생각을 했었던 마필인데, 역시 문세영 기수답게 마필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아주 뛰어난 뭐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마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마필은 데뷔전에서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데뷔전에서 우승을 한 마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능력은 있다라고 좀 인정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선취입이 자유로운, 어떻게 보면 전개의 이점을 좀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도 한데, 결국 이번 경주는 이 7번마 명성축제가 앞선에서 진행할 3번마 국화보나 6번마 불굴폭풍을 어느 시점에서 압박하느냐에 따라서 앞선의 마필들이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고, 자, 8번마 성실영웅은 언캡처드의 자마입니다. 이제 승군을 하고 최근 세 경주를 보시면 계속해서 지금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질 못하고는 있는데, 비교적 강편성에서 나름 선전을 좀 했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실영웅이 국산마옥은 승군한 이후에 싸웠던 편성과 이번 경주의 편성을 비교를 하자면 당연히 이번 경주 편성이 약합니다. 그러면 푸르칸 기수 입장에서는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린다는 전개로 가게 되면 한 번의 기회는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역시 뭐 9번마 하트케이가 가장 문제가 될 마필인데, 인기마만 쫓아다녀서는 배당 잡기 어렵습니다.
물론 당일 현장 상태 반드시 체크는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솔직히 9번마 하트케이의 현장 상태가 좋아 보인다. 이러면 이번 경주는 배팅을 포기하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입상 가능마로 7번마 명성축제, 6번마 붉은 폭풍, 8번마 성실영웅,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국화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만치 않은 편성이죠. 역시 능력들이 엇비슷한 그런 경주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 경주 전개에 있어서 자, 이런 부분이 저는 조금 제가 지난번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자, 4번마 베스트 클론과 6번마 동투자웨이 13조 이형 마방에서 이제 두 마필을 동반 출전을 시켰거든요. 근데 1200m 단거리 경주에서 이 두 마필이 선행마입니다. 그럼 어느 한 마필이 선행을 가게 될 거고 어느 한 마필이 이제 따라가는 전개를 할 텐데 과연 조교사 입장에서는 어떤 작전 지시를 했을까? 여기에 또 4번마 베스트 클로는 이상규 기수가 기승함으로써 3km의 감량 이점을 안았고요. 6번마 동투자웨이는 지난번에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했었기 때문에 장추열 기수가 기승하면서 부담 중량이 4kg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레이팅 35로 꽉 차 있죠.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조교사의 작전은 뭘까요? 베스트 클론을 먼저 보내놓고 동투자웨이가 따라가는 전개냐, 아니면 동투자웨이가 선행을 가고 베스트 클론이 따라가는 전개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랬을 때 저는 이런 식으로 출전을 하는 게 과연 옳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한 마방에서 두 마필을 동시에 출전을 시킬 수는 있어요. 시킬 수는 있는데 습성이 엇비슷한 마필을 두 마필을 내놓는다. 특히나 선행. 결국 이번 경주는 이 두 마필이 선행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마파람, 4번마 베스트 클론, 5번마 핑크골드, 6번마 동투자웨이. 아마 이 네 마필이 선행을 가고 9번마 세네칸이 과연 직전의 모습처럼, 직전의 전개처럼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과연 3, 4코너 지점에서 이제 선행마를 압박하면서 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이 2번마 마파람 이현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이 만약에 정상 컨디션으로만 돌아온다면 충분히 여기서 통하는 걸음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순발력도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고 근성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최근의 행보를 보면 마필이 아직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일 현장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기는 하고 이현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대를 가질 수는 있는데 게이트의 이점도 있고요. 근데 과연 이번 경주에 이 마필이 예전의 모습으로 선행 선입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하고요. 자, 4번마 베스트 클론과 이거는 6번마 동투자웨이와 세트로 볼 수밖에는 없는데 저는 6번마 동투자웨이라는 마필의 능력을 조금 더 높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마필이 계속해서 좀 기복을 보이고 있고 좀 승부를 하는데 계속 아쉬움을 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막판까지 최선은 다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이 마필이 좀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동투자웨이가 이번 경주에 좀 강하게 선행을 갈 가망이 높다. 왜냐하면 부담 중량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담 중량으로 따라가는 전개 또는 막판 탄력으로 추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장추열 교수가 선행을 가리라고 보기 때문에 베스트 클론보다는 조금은 더 강하게 또 6번마 동투자웨이를 보고 있고요. 자, 5번마 핑크골드가 이제 승군전이죠. 그리고 이번 경주가 강력한 마필이 출전하는 능력마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5번마 핑크골드가 좀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고요.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이제 선행 선입이 다 되는 좀 앞선에서 전개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 근데 조교 모습을 보면 마체가 조금 불안해 보여요. 근데 주폭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승군전이기는 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화 기수가 초반에 자리 잡기에 성공할 수 있느냐. 이 점이 좀 관건이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선행을 못 간다 하더라도 선입권, 꽃자리만 차지할 수 있다면, 저는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선행을 간다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봤을 때 선행 가기는 저는 좀 만만치 않죠. 왜냐면 선행을 만약에 가겠다라고 한다면 초반에 엄청난 경합을 치러야 됩니다. 자, 이 뜻은 뭐냐? 이렇게 경주가 전개가 될 때 선행마들이 늘어지는 전개라는 게 아니고 몰려서 전개할 가망이 높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 막판 탄력으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 1200m 경주 거리에서는 많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9번마 세네칸입니다. 지금 4세 마필이고요. 12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3번의 준우승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국상마 5군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자기 걸음은 냈던 마필이죠. 그렇다고 강력한 임팩트를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닌데, 이 마필이 침체기를 계속 겪었던 마필입니다. 발주도 안 되고 계속해서 뒤에서 놀던 마필인데, 직전에 박으른 기수로 교체를 하고 나서 박으른 기수가 초반에 승부를 해버렸죠. 스타트는 좋지 않았습니다. 스타트는 좋지 않았지만 중속으로 밀고 나오면서 앞선의 마필들을 다 갈아엎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버텨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근성도 갖고 있고 뒷심도 갖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설명했듯이 박으른 기수가 직전 견주와 같은 그런 전개를 탈 수 있느냐, 즉 앞선의 마필들을 초반에 빨리 잡아낼 수 있느냐, 저는 이 싸움이라고 보고 있는데, 글쎄요, 직전 경주의 모습을 본다면 9번마 세네칸이 충분히 그런 전개를 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 경주의 전개로 봤을 때 전개 이점은 9번마 세네칸이 가장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번 경주에 좀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는 마필이 이 1번마 담쟁이 아르고입니다. 좀 여러 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을 차지한 마필인데, 이제 국산마 혹은 승군 이후 최근 두 경주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막판 탄력 그리고 근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이 혼전 상황이 일어난다면 뚫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지금 체중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필에 대한 믿음이 많이 떨어지죠. 400km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는 마필이 과연 국산마 5군에서 추입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 어렵죠. 그러니까 이 마필은 당일 현장에서 체중 체크 그리고 컨디션 체크 꼭 하셔야 되는 마필입니다. 제가 이번 경주 추천은 할 예정인데, 만약에 현장에서 만약에 살이 또 빠졌다 이러면 배팅하기 어려운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제가 좋아하는 이 6번마 동투자웨이, 9번마 세네칸, 그리고 5번마 핑크골드,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담쟁이 아르고,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700m, 전체 8마필이 출전하는 아주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과거에는 2700m 경주 거리가 상당히 좀 북적북적 됐는데, 최근에는 1700m 경주 거리를 출전 신청을 잘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1600m 쪽에 상당히 좀 북적북적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1700m 경주거리 경주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마필의 능력보다 전개에 의해서 많이 갈리는 그런 경주거리이기 때문에 저는 좀 1700m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 1700m 경주가 앞으로는 그렇게 보기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저는 좀 간단하게 생각하겠습니다. 6번마 더선 파이터와 8번마 슬램 드래곤, 이 두 마필의 선행 경합 속에서 그냥 마무리가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배당 경주가 될 가망이 상당히 높은 편성인데, 그렇다고 이 6번마 더선 파이터나 8번마 슬램 드래곤이 뭐 강력한 임팩트를 갖고 있는 마필이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6번마 더선 파이터 지금까지 5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을 차지한 마필이고,
CC1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도 어느 정도 좀 믿음직한데 아직 보여줄 걸음이 남았다라는 거죠. 다른 마필에 비해서는. 그리고 이번 경주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앞선을 붙여볼 수 있는 마필이라는 거고, 8번마 슬램 드래곤도 역시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기수의 기용 면에서는 조금은 떨어져 있다. 김태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마필은 5번을 나와서 우승 1번, 준우승 1번, 3착 1번, 4착 1번. 직전 경주 7착을 했는데 원래 5착을 해야 딱 맞는 거였죠. 자, 그런 전적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인데 보여줄 걸음이 아직 남아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또 외곽이긴 하죠. 1700m 외곽은 절대적으로 불리한데 8마필 뿐이 안 뛰는 외곽이기 때문에 크게 불리할 것도 없고, 어차피 이 안개지 쪽 마필들 중에서 순발력이 그렇게 막강한 마필들은 없기 때문에 슬램 드래곤하고 6번마 더선 파이터 두 마필이 앞선에서 이제 경주를 진행하면서 막판까지 몰고 갈 가망이 높은 경주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솔직히 배당의 메리트도 없고 강한 믿음도 없는 경주입니다. 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더선 파이터와 슬램 드래곤이 경주 거리의 특성과 맞물리면서 선전할 가망이 좀 높은 경주긴 한데, 그럼 이 두 마필의 아성을 깰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아야 되거든요. 저는 이 깰 수 있는 마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 세 마필을 보고 있는데 1번마 하이본미, 2번마 아치메모리, 5번마 당찬대보, 이 세 마필의 좀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데요. 자, 1번마 하이본미는 이제 조상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1700m 1번 게이트, 돈 주고도 못 산다는 유리한 게이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필이 스타트가 안 되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초반에 어느 정도 앞선에 붙일 수 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빠른 마필이 없다 보니까 스타트가 안 되는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게이트 이점으로 앞선에 붙일 수 있다면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를 못하고 늦발을 하게 되면 갇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허팀만 쓰다가 끝날 수도 있다. 그렇긴 하지만 막판 탄력만큼은 어느 정도 보유한 마필이다라는 거고, 제가 여기서 가장 강력하게 보는 말은 이 2번마 아치메모리입니다. 이제 5세가 된 앞말이고 22번을 나와서 아직도 국산마 5군에 있다면 뭐 기대치가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고 보여줄 거라면 다 보여준 마필입니다. 그리고 2주 만에 출주하기 때문에 좀 출주 주기가 좀 짧아졌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필은 만약에 어느 정도 거리만 유지하고 갈 수 있다면 여기 나온 마필들 중에서 막판 탄력 그리고 싸우고자 하는 근성은 제일 좋은 마필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정우주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못합니다. 뭐 부산에서도 잘 타는 기수는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언제든 좀 근성 있게 싸우는 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인데, 이번 경주의 흐름이 좀 느리다면 저는 타이밍 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자, 5번마 당찬대보가 지금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 마필이 지금 1700m 경주거리 1400m만 한번 뛰어봤던 마필이고 나머진 다 단거리를 뛰었던 마필인데, 이 마필이 지금 1700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직전에 걸은 모습을 보면 분명히 뭔가 변화의 조짐은 왔습니다. 변화의 조짐도 왔고, 이 마필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단거리보다는 오히려 장거리가 더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런 마필인데다가 이번 경주의 흐름도 빠르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교 모습이 상당히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5번마 당찬대보 아마 현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인기를 가져갈 것 같아요. 보니까 인기를 가져갈 것 같긴 한데, 좀 이변이 일어난다면 이 두 마필 더선 파이터와 슬램 드래곤의 아성을 꺾을 수 있는 마필이 5번마 당찬대보 정도로 보이고요. 그래서 복병마 이렇게 세 마필을 보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 세 마필 중에서는 이 1번마 하이본미가 좀 스타트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 마필이 가장 고전할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배당마를 보겠습니다. 2번마
그리고 복병마로 5번마 당찬대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7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국산마 4군에 올라와서 좀 한계를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들, 그리고 약간 부진의 늪에 빠져 있는 그런 마필들의 지금 한판 승부기 때문에, 전체적인 승부는 조금 오리무중인 경주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주 좀 간단히 생각하겠습니다. 이 1700m라는 경주 거리를 감안을 했을 때,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상으로는 저는 8번이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보고요. 1700m 경주거리 전개에 있어서는 1번마 킹다이아와 4번마 미스터 퀄리티 이 두 마필의 전개가 좋아 보이고, 막판 근성으로는 6번마 도리포 이 마필이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느냐입니다. 여기에 탄력, 그러니까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라질 수 있는 마필이 9번마 송암레이서, 10번마 시크릿 왕자, 11번마 썬더 프린스입니다. 자,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8번마 드림플레이 이 마필은 지금 연속 이착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좀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쓰는 마필이고요. 어떤 전개가 나오더라도 자기 걸음은 내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조제로 기수가 계속해서 기승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 이 마필의 특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어쨌든 경주의 흐름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좀 빨라질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러면 초반에 너무 서두르는 전개할 필요 없이 자기만의 포지션을 가지고 전개를 한다면, 그러니까 선입권 어느 정도 위치에서만 전개를 할 수 있다면 마지막에 분명히 앞선의 마필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요. 전개에 있어서는 이 1번마 킹다이아와 4번마 미스터 퀄리티인데 두 마필 다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국산마 4군에서 마지막을 좀 버텨내지를 못하고 있는데, 저는 특히 이 중에서도 이 1번마 킹다이아 좀 발전 기대치가 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4군에 승곤한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번 게이트, 그리고 선행의 찬스를 맞이한, 어쨌든 이 킹다이아가 선행을 가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할 수 있는 마필이 4번만 미스터 퀄리티 정도인데, 솔직히 이 두 마필의 순발력을 비교하자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갈 수 있느냐인데, 저는 오히려 유승환 기수 쪽이 게이트의 이점도 있고 조금은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거는 관리가 안 되는 이 14조 이신영 마방의 마필이라는 거, 이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자, 막판 근성 있는 6번마 도리포는 들듯 말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 국산마 4군에서는 조금 한계가 아닐까. 그러니까 국산마 4군의 약편성에서는 좀 통할 수 있는 걸음이기는 한데, 이번 편성이 세지는 않습니다. 세지는 않은데 곳곳에 이제 그 마필들이 좀 전개에 유리한 마필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도리포는 이번 경주에서는 좀 입상의 한 자리를 차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가장 오리무중인 건 이 외곽의 세 마필입니다. 1700m 경주 거리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세 마필이고, 거기다가 지금 외곽에다 나가 있다. 이 점이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하는데, 문제는 뒷심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번 경주 선행을 갈 1번마 킹다이아와 4번마 미스터 퀄리티가 과연 컨디션이 살아났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최근의 모습을 보면 좀 믿기가 어려운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1700m 경주 거리에서 외곽에 있는 추임마가 선전하기를 기대하는 거는 조금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이 10번마 시크릿 왕자 이 마필 정도는 좀 믿고 가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CC1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초반에 좀 빠르게 붙일 가망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빠르게는 이 마필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간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완전 늑발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이제
이게 뒤편 직선주로에서 3코너 돌아가기 전에 외곽으로 빠져나올 가망이 높다. 만약에 그런 전개를 탈 수 있다면 3, 4코너 이후에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다. 어느 정도 선입권 자리에 올라올 수만 있다면. 저는 이 조건을 달고 10번마 시크릿 왕자가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일단 입상 가능마로 8번마 드림플레이, 1번마 킹다이아, 4번마 미스터 퀄리티, 그리고 목병마로 10번마 시크릿 왕자,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일단 이번 경주에서 선입권 전개 속에서 지금 따라가는 그 전개가 가능한 이 4번마 남산무적과 10번마 원편킬라, 이 두 마필의 전개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들이고요. 이 1300m라는 거리에 좀 강점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4번마 남산무적은 직전이 승군전이었죠. 승군전에서 정정희 기수가 기승하고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비교적 선행 강편성에서 싸웠던 마필입니다. 자, 다시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남산무적에는 좀 적임 기수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마필도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고 뭐 아주 강한 느낌이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닌데 이 1300m에서는 어느 정도 자기 모습을 좀 내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선입권에서 좀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요. 자, 10번마 원편킬라는 원래 이 마필은 순발력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선행 경험을 많이 했었던 마필인데 최근에 좀 그런 모습을 보이지를 못하다가 이제 좀 각지를 조금 변경한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로 좀 바뀌어가고 있고요. 자, 직전 경주의 그 가능성을 보였죠.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인기 순위 8위 비인기 마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이 상당히 좀 두텁게 형성이 됐던 경주인데 뚫고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강한 근성을 좀 보였던 마필이고 어쨌든 1300m는 경주거리 경험도 많고 기록도 비교적 양호했던 마필입니다. 이 원평킬라가 다시 자기 모습을 좀 찾기 시작하면 저는 이 마필은 앞으로 더 보여줄 걸음이 있는 마필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경주고요. 자, 어쨌든 이 4번마 남산무적과 10번마 원평킬라 이 두 마필이 선입권에서 자기만의 페이스로 가면서 마지막 직선주로 승부를 보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의 아성을 깰 수 있는 마필들로 저는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보다는 앞선에서 갈 수 있는 마필이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번 경주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이 이 2번마 썬더블루, 3번마 금성시대, 그리고 7번마 굿리센, 이렇게 세 마필 정도가 좀 앞선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2번마 썬더블루는 이제 이현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역시 이 마필도 기복 마필입니다. 직전 승군전이었습니다. 승군전에서 이 썬더블루가 기습선행을 나갔죠. 기습선행을 나갔는데 마지막까지 버티지는 못하고 걸음이 무뎌졌던 마필입니다. 자, 과연 이번 경주 이현종 기수가 이 마필을 가지고 어떤 전개를 탈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게이트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선행 승부를 좀 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맨 앞에 서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금성시대라는 마필의 스타트 능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옆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썬더블루는 전개가 좀 어려워질 가망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전개로 좀 불리한 마필로 보고 3번마 금성시대는 결국은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입니다. 선행을 간다면 저는 마지막까지 좀 버텨볼 힘을 가지고 가는 그런 마필이고요. 이 1400m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1300m라면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거기에 콩코드 포인트에 잡하고요. 10주 만에 출전이라는 이 출주주의가 좀 길어졌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선행 승부를 했을 때
앞선에 나가면 좀 더 띄워주는 마필입니다. 자, 제가 이번 경주에 가장 재미있게 보는 말은 271번 마 굿니센입니다. 자, 이 마필이 데뷔 당시만 해도 상당히 많은 기대치를 갖고 있었던 마필이죠. 이제 김영군 기수가 기승을 했었던 마필인데 앞선 전개를 하고 선행도 나가고 따라가는 전개도 하는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이 병치레를 좀 했죠. 장기 휴양을 좀 했었던 마필이고 사군에 올라와서 최근에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못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은 분명히 보유하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선행 선입이 자유로운 어쩌면 전기의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시시원 기수가 이 마필을 만약에 안다면 저는 절대 이 마필을 가지고 뒤에서 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필이 3번마 금성시대와 함께 앞선을 좀 정리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굿니센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좀 갖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0번마 원평킬라, 4번마 남산무적, 7번마 굿니센, 그리고 복병마로 선행 버티기 노려볼 3번마 금성시대,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암말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언뜻 보면 능력 차이가 좀 있어 보이는 경주이기도 한데 또 언뜻 보면 상당히 좀 혼전 구도다, 이렇게 보여지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외산마들도 좀 선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경주가 되고 말았는데 일단 이 5번마 벤칼 프린세스 아마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저는 이 마필을 어쨌든 복병마로도 꼭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실패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저는 이 마필은 어쨌든 여기서 그냥 주저앉을 마필은 아닙니다. 주저앉을 마필은 아닌데 11월 19일 경주에서 이제 폐출혈이 나오면서 결국은 휴양을 좀 했고요. 주행심사를 거쳐서 나오는데 자, 문제는 또 시시원 기수죠. 이제 계속해서 문세영 기수만 이제 고민을 하면 됐었는데 이제 시시원 기수까지 가담을 해버리니까 더 어려워졌습니다, 경주는. 근데 시시원 기수가 뭐 많이 우리나라에서 기승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시시원 기수가 기승하는 이 자세를 보면 벤칼 프린세스랑은 좀 어울릴 수 있는 기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벤칼 프린세스를 좀 추천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한 번쯤은 좀 지켜봐야 될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절대 여기서 그냥 물러날 마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타이밍이 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 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 두시고요. 자, 저는 이번 경주 좀 간단히 봅니다. 2번마 그레이스 K 그리고 11번마 아너로즈 이 두 마필이 앞선 전개 그리고 3번마 신의 반전의 역전 타이밍 이렇게 저는 세 마필의 경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이 말 저 말 다 보기 시작하면 정말 솔직히 한도 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외산마들이 선전을 할 수도 있는 경주고 이 6번만 미스 하이플라이가 직전 경주 이제 2착을 차지를 했었죠. 2착을 차지를 했었는데 이때가 강급 경주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상승세를 무시하지는 못하지만 강하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자, 7번마 힐링 헤이브는 직전 경주 이제 2착을 차지했기 때문에 또 인기마가 될 가망도 높고 이마필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스 하이플라이어와 마찬가지로 강급 경주에서 뛰어서 올라온 겁니다. 근데 직전 경주 편성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이 9번마 별나라 비마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막판 탄력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가 좀 아쉬웠죠. 이마필의 입장에서는. 문정균 기수가 너무 늑발을 했습니다. 근데 문세영 기수라면 어느 정도 붙여갈 가망이 높습니다. 그러면 막판 한 발을 쓸 수 있다 때문에 인기마가 될 텐데
16번을 나와서 3척만 3번 한 마필입니다. 그리고 6세가 된 마필이죠. 이거 믿고 베팅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문제입니다. 자, 일단 이 2번 마 그레이스 케이는 지금 막강 순발력을 가지고 이제 버텨내는 마필인데 과연 1400m에서도 버틸 수 있느냐인데 어쨌든 게이트에 2점을 나눴죠. 그렇기 때문에 좀 편안한 선행을 간다면 저는 버틸 수 있다라고 보고요. 16주 만에 출전이기 때문에 출주죽이 길어졌다는 단점이 있고 11번마 아너로즈는 선추입이 다 되는 전개 2점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 중에서도 좀 선행을 갔을 때 조금은 더 힘을 내는 마필인데 승군 이후에 이 마필이 좀 근성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하이군 시절에는 이 아너로즈가 상당히 그 근성을 갖고 뛰던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의 모습은 이제 그런 모습이 조금은 사라진 느낌이 없잖아 있기는 한데 이말피도 역시 15주 만에 출주주기 길어졌는데 조교 모습을 봤을 때 마필의 상태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외곽 게이트라는 단점은 있지만 어차피 안 게이트에 발 빠른 마필이 이번 마 그레이스 케이뿐이었기 때문에 오수철 기수가 초반에 좀 강하게 밀면서 옆선에 갖다 붙이는 전개를 할 수 있다면 버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3번마 신의 반전 8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 계속 주행 불량기를 보였던 마필입니다. 근데 보시면 7번 게이트, 9번 게이트, 10번 게이트 좀 외곽 게이트에서 뛰었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약간 외측 사행기를 좀 보이던 마필인데 이제 3번 게이트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기 때문에 외측 사행이 어느 정도 좀 순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게이트를 지금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막판 탄력은 절대 다른 마필에 뒤지지 않는 그런 마필이고 선의권 전개가 가능하다. 이 점이 저는 좀 마음에 듭니다. 그럼 이번 경주 어쨌든 2번마 그레이스 케이와 11번마 아너로즈가 강력하게 선행을 좀 끌 경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경주의 흐름은 좀 빠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인데 1400m에서 솔직히 따당 경주 나오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3번마 신의 반전이 앞선의 마필들을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저는 마지막에 한 발을 좀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복병마에서는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 9번마 별나라 비마와 게이트에 2점을 안고 있는 이 1번마 나이스 빅걸 이 두 마필을 가지고 막판까지도 저는 고민을 좀 할 겁니다. 고민을 좀 할 건데 현재로 봐서는 별나라 비마보다는 오히려 아직 보여줄 걸음이 조금 남아있는 1번마 나이스 빅걸이 게이트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개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 말아요. 선입권 따라갈 수 있는 3번마 신의 반전을 차라리 배당을 노리고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2번마 그레이스 케이, 11번마 아노로즈까지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요. 복병마로 1번마 나이스 빅걸 이 마필의 막판 탄력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인기마들이 선전할 가망성은 높은데 이 인기마들의 능력 차이가 크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 혼전 구도라고 좀 봐야 되고요. 초구 배당도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11번마 큐피드 비상이 외곽 게이트이긴 하지만 강력하게 이제 순발력을 바탕으로 선행을 나갈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7번마 JS 로드가 얼마나 빨리 붙일 수 있느냐 저는 이 싸움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가는 전개를 할 5번마 도끼 드래곤과 8번마 블랙 모션이 초반 무리를 하지 않고 간다면 막판 승부가 가능하고요. 조금 의외이기는 하지만 이 4번마 플라이데이가 만약에 좀 참고 가는 전개를 할 수 있다면 저는 막판 타이밍을 한번 좀 노려볼 수 있는 마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선이 치열한 전개가 지금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딱 이렇게만 봅니다.
이렇게 5마필의 경합으로 보고 있는데, 자, 4번마 플라이데이 정우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승군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좀 보이지 못하고 아직은 적응 중에 있는 마필인데, 그리고 이제 연습 주행까지 거치면서 지금 이번 경주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주 만에 출전을 하기 때문에 출주 주기가 조금은 길어진 마필이죠. 근데 이 마필이 기본적인 근성이 상당히 좀 좋은 마필입니다. 초반에 벌어진 거리, 왜냐하면 이번 경주가 상당히 경주 흐름이 빠를 경주이기 때문에 벌어진 거리를 과연 극복할 수 있느냐, 이 정도의 싸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초반에만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갈 수 있다면 4번마 플라이데이한테 저는 한 번의 기회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자, 5번마 도끼 드래곤은 순발력도 좋은 마필이지만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네, 최근에 좀 들쭉날쭉한 성적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어쨌든 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믿음이 가는 마필이고요.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전개에 이점을 좀 안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7번마 JS 로드는 장래 발전 기대치가 더 큰 마필이죠. 자, 이용호 기수가 직전 경주의 이 마필을 가지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뒤집기로 이제 우승을 차지하긴 했는데, 이때는 상대가 좀 약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이용호 기수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마필을 갖고 선행을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외곽의 11번마 큐피드 비상의 순발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JS 로드가 초반에 무리하지 않는 선행을 가야 됩니다. 그 점이 좀 애매한데, 이용호 기수가 기승했다라는 게 저는 조금은 불안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용호 기수가 앞뒤 보지 말고 무조건 때리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10월 경주였죠. 10월 7일 경주에서 이용호 기수가 인기 2위 마필이었죠. 승군전입니다. 게이트에 2점을 안고 그냥 때리고 나갔습니다. 때리고 나갔는데 막판 걸음이 무뎌졌죠. 오버페이스를 하고 말았죠. 이 경주가요. 오버페이스를 하는 경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JS 로드를 가지고 이용호 기수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힘한 배를 해가면서 진행을 할 수 있느냐 이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무조건 치고 나가야 된다라고 보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큐피드 비상과 어쨌든 싸움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뻔하지만 그러면서도 버텨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번 경주도 직전 경주처럼 따라가는 전개를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직전 경주보다 지금 편성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강해졌기 때문에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8번마 블랙모션. 뭐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제가 블랙모션을 추천하리라는 거는 뭐 다 아실 겁니다. 자, 직전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이렇게 전개를 못할 수 있을까라고 할 만큼 전개를 못했습니다. 물론 경마라는 게 무조건 인기마가 들어오는 경주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질 수도 있습니다. 인기 1위마가 부러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인기 꼴찌마가 입상에 성공할 수도 있는 게 경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탔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데, 저는 직전 경주 정정희 기수가 이 블랙모션을 타는 모습을 보면요,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조금 치는 신용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전개를 타려고 그랬을까? 초반에 자기가 생각했던 전개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떤 작전을 가지고 나가야죠. 되든 안 되든 외곽으로 빼본대라든가 뭐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 만족하고 탄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전 경주 11월 19일 경주도 물론 2착 입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바람의 향기한테 졌다라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 물론 직전 경주는 휴양 복귀 전, 직전 경주는 휴양 복귀 전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직전 경주는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경주입니다. 자, 빅투아르 기수가 생각해야 될 거는 직전 경주의 이 편성보다 이번 경주가 훨씬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 모션을 가지고 얼마나 힘한 배를 하면서 초반에 자리 잡기에 성공하느냐. 이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솔직히 저는 이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실버마 큐피드 비상. 저는 이마필이, 예,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마의 의외성이라는 것 때문에 선행 나가서 꽂힐 수도 있습니다. 또 헤리카 신기수가 도대체 어떻게 기승을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큐피드 비상은 이번 경주에서 전체적인 전개를 좀 흐트러 놓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전개만 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이렇게 승부가 됐을 때 7번마 JS 로드가 선행을 가고 11번마 큐피드 비상이 어깨 짚어가는 이 전개가 만약에 된다면 JS 로드가 유리한 전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다시 한번 믿겠습니다. 8번마 블랙모션, 7번마 JS 로드, 5번마 도끼 드래곤,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플라이데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식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경마 중에서 제가 고민을 가장 많이 한 경주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상황, 분위기, 주로 상태, 뭐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 경주인데,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이 1번마 블루레몬이 이제 승군전에 나오고 있는 마필이고요. 그 다음에 5번마 라운드 위켄드도 역시 승군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마 음파 챔피언, 이 세 마필이 지금 승군전에 나오고 있고요. 국산마 3등급의 단거리 경주답게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엄청 많이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 1번마 블루레몬, 2번마 글로벌선, 3번마 파이팅 데디, 5번마 라운드 위켄드, 9번마 음파 챔피언, 10번마 히어로 사랑,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이제 빠르게 앞선을 좀 붙여볼 수 있는 마필이 4번마 단디, 그리고 6번마 글로벌 파워, 8번마 블랙 초콜릿, 그리고 11번마 자이언트 킬링 정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거와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뛰는 마필이 이 7번마 터프맨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문제는 1200m 단거리입니다. 이런 경주에서 우리는 그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이 선전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죠. 왜냐하면 이 앞선의 마필들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를 할 수밖에 없는 경합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편성입니다. 그러면 선행마들 중에서 단순 선행마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앞선에서 싸움을 하면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 그런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선행마 중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마필은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있는 이 1번마 블루레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순발력도 막강하고요. 버티는 뚝심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승군 전에 상대가 좀 강해졌기 때문에 그 점이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게이트의 이점이라는 게 있고, 나머지 이 선행마들이 대부분 보면 선행 일변도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번마 블루레몬이 앞선에서 만약에 버틴다면 이마필 정도가 좀 버틸 가망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자, 뒤에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즉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 중에서 뭐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블랙 초콜릿이라는 마필의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는 예상가인데, 기수가 이상규 기수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번 편성표를 딱 받았을 때 이 8번마 블랙 초콜릿을 좀 강하게 보고 싶었는데, 이 거듭되는 이 조교 모습을 보면 이마필이 옛날의 모습은 아니에요,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 편성에서 블랙 초콜릿이 버텨낼 수 있다? 저는 이번 경주는 좀 이마필에 대해서 기대치를 좀 낮추려고 하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리고
6번마 글로벌 파워가 보이는 전적은 솔직히 다른 마필에 비해서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 6번마 글로벌 파워가 선의권 전개 속에서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말했던 8번마 블랙 초콜릿은 지우고 싶고, 11번마 자이언트 킬링은 솔직히 가능성이 높은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전개로 가능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앞선에서 이렇게 막 혼전이 벌어지고 서로 이제 물고 물리는 싸움이 됐을 경우 결승선 근방에서 6번마 글로벌 파워가 치고 나올 때 같이 치고 나올 수 있는 마필이 11번마 자이언트 킬링이고, 4번마 단디도 직전 경주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때의 편성보다는 지금의 편성이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앞선이 훨씬 강한 경주이기 때문에 4번마 단디는 승군전이기도 하거니와 한 번은 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가장 재밌게 보는 말은 이 7번마 터프맨이죠. 이 마필 데뷔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그 기대치를 갖고 있었던 마필인데 승군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지를 못하다가 최근의 모습이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원래 터프맨이라는 마필은 원래 선행마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스타트가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이제 근성을 보이기 시작하는 마필로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개 모습도 좀 상당히 좋아 보이고, 요즘 상당히 기승을 잘하고 있는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앞선이 혼전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경주라면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7번마 터프맨에게도 한 번의 기회는 좀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1200m 단거리 경주에서 앞선 마필들의 능력, 그러니까 전개를 좋게 보지 않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블루레몬, 6번마 글로벌 파워, 7번마 터프맨,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자이언트 킬링,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8마필이 출전하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배팅 안 하고 나올 경주입니다. 11경주 마지막 경주죠. 그러니까 뭐 늦게 나가면 차도 밀리고 상당히 그 퇴근길이 고단해집니다. 10경주까지 어느 정도 하셨으면 내일을 위해서 11경주는 그냥 일찍 가셔도 될 그런 경주입니다. 왜냐하면 딱 눈에 보이는 경주인데 또 그게 그렇게 믿음이 가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죠.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저는 딱 세 마리 보고 있습니다. 2번마 마이티칩, 3번마 아르고스마일, 5번마 울프플레이. 자, 3번마 아르고스마일은 12번을 나와서 우승 5번, 2창 4번, 9번의 입상 전적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뭐 가능성이 충분한 마필이죠. 자, 직전 경주에 5착을 차지했는데 그건 1등급 경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점핑 출전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2kg의 감량, 다시 돌아와서 2등급 레이팅 80 꽉 차 있기 때문에 58 직전 경주보다 플러스 6이 늘었다. 이 점이 좀 아쉽죠. 그런데 결국 이걸 극복해내야 됩니다. 레이팅이 80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극복하고 빨리 1등급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이 아르고스마이라는 마필은 선추입이 다 되는 전개에 이점이 있는 마필이고, 뭐 강자 틈에서도 잘 많이 싸웠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이라면 아르고스마일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담 중량 58이라는 이 고부담을 버텨낼 수 있느냐 없느냐지 상대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번만 마이티 칩은 이제 불안불안한 인기마죠. 왜냐하면 추입을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뒤에서 근성으로 좀 올라와야 되는 마필이고,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불안한 요소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경주인데, 이 마필은 지금 이번 경주가 8마필 뿐이 출전 안 하는 조촐한 편성이죠. 그러니까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한테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5번마 울프플레이는 선행마입니다. 이번 경주 강력하게 선행을 갈 마필인데, 자, 6번마 월드참과의 선행 경합이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솔직히 6번마 월드참이 자기 컨디션을 가지고 왔다라고 한다면 해볼 만하죠.
근데 이 월드참이 휴양 이후에 최근 두 번의 모습을 보면 앞선에 가지도 못하고 뒷심도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컨디션은 지금 아닐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울프 플레이가 선행을 가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마필이 만약에 선행을 가면 뭐 비록 1800m이기는 하지만 버틸 가망이 저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저는 이번 경주가요, 그냥 게이트 순서로 2번 마이티칩, 3번 아르고스 마일, 5번 울프 플레이, 이 세 마필의 싸움이라고 보는데, 세 마필이 다 인기마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의 메리트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렇다고 그럼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죠. 압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솔직히 배팅을 권하지 않고 내일을 위해서 좀 일찍 들어가서 내일을 공부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